안녕하세요. 매플다솜입니다. 자,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례와 제사에 관한 내용만 제가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 차례를 지내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명칭부터 정하고 가죠. 요즘에는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설날을 구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정이 아니라 설날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습관이 돼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매번 명절 때마다 늘 그렇지만 차례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심한 경우엔 모처럼 모인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이걸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되네 저렇게 했어야 되네 요게 빠졌네 저걸 넣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면서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차례와 제사를 혼동해서 설날에 제사 지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설날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는 거죠. 차례와 제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차례는 1년에 2번, 설날, 추석,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의식이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는 제사가 아니라 차례를 지내고 설날에도 제사가 아니라 차례를 지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차례와 제사를 혼동하는 것은 상 차리는 방법이라든지 지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사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신의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위패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차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개가 있느냐? 차례는 조상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대조 조상님, 3대조 조상님, 5대조 조상님들까지의 신의를 모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4대조 이렇게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패가 여러 개 나오거나 하나의 위패에 여러 줄로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설날 차례상을 차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지방을 써야 되겠죠. 지방은 한지에 붓글씨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붓펜으로 써도 좋고 또 글씨 쓰는 게 자신이 없다면 컴퓨터로 깨끗하게 프린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신위라고 하는 것, 또 위패라고도 하고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조상님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뭐 설날 차례상이니까 세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모님, 가운데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맨 왼쪽이 증조부모님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부모님 지방 쓰는 거 하나만 알면은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모님은 쉽습니다. 자, 먼저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왼쪽 줄에 쓰고요, 어머니는 오른쪽 줄에 세로로 씁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신위 이렇게 해서, 자, 김해 김씨 성을 가지신 어머니였네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만일 김해 김씨가 아니라 밀양박씨면 밀양박씨라고 쓰면 되고요. 뭐 원주 원씨다 그럼 원주 원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부모님은 부모님 거와 거의 똑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할아버지 조자가 들어갑니다. 요 현 밑에 글자에 들어가요. 그럼 증조부모님은요, 당연히 증조고 학생 부군 신이, 증조비 유인 김해 김씨 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고조는요, 예 맞습니다. 현 고조 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요즘은 한글로 쓴다고도 하고요. 또 이 신이 대신에 사진으로 대신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차례상을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차리면 됩니다. 쉬워요. 병풍을 두르고 병풍 앞에 상을 놓고
상 위에 음식들을 쭉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 앞에는 이제 향을 놓고 또 술잔을 따를 수 있게 술주전자를 놓고요. 또 퇴주잔이라고 해서 모식그릇이라고도 하고요. 모식그릇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놓느냐 요게 문제죠. 사람이 음식 먹는 순서랑 거의 같습니다. 1열에는 식사를 놓고 술잔을 놓으면 돼요. 좌반 우갱. 자,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시접 거중 숟가락과 젓가락은 가운데 놓습니다. 자, 그런데 설날은 밥 대신에 떡국을 놓습니다. 자, 2열에는 요리예요. 어동육서, 두동미서. 자, 물고기 종류는 동쪽에, 육고기 종류는 서쪽에. 물고기를 놓을 때는 머리가 동쪽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자, 3열에는 반찬들을 놓으면 되는데요. 자, 생동, 숙서, 좌포, 우회. 자, 날것으로 먹는 반찬은 동쪽에, 익혀서 먹는 반찬은 서쪽에, 그 다음에 포를 맨 왼쪽에 놓고 식혜를 맨 오른쪽에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하고 요 반찬 사이에 탕을 놓는데요. 탕은 크게 세 가지를 놓습니다. 어탕, 육탕, 소탕을 놓습니다. 그럼 어탕은 어디겠어요? 오른쪽이죠. 그럼 육탕은요? 왼쪽이 되겠고 소탕을 가운데 놓으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후식, 과일 종류를 놔요. 조율, 이시라고 해서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일들은 이제 홍동백서, 붉은색 과일을 동쪽에 하얀색 과일을 서쪽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집은 조율이시가 아니라 조율시2로 따지기도 하고요. 홍동백서를 아예 안 따지는 집도 있습니다. 상차림이 끝났으면 이제 차례를 지내야겠죠. 차례상의 왼편 앞에 집사라고 부르는 차례를 돕는 사람이 바르게 서고요. 제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즉 차례를 주도하는 일반적으로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남자 어른이 가운데에 서고 집의 문을 열어놓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 제주의 뒤쪽으로 서면 준비가 됩니다. 자, 차례 지내는 순서를 보면 먼저 강신이에요.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운 다음에 제주가 술잔을 올리고 제주만 2번 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신입니다. 제주가 2번 절하는 걸 마치고 나면 모든 차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2번 절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주, 초헌이라고 해서 제주가 다시 술잔을 올려드리고 2번 절하고요. 삽시정저라고 해서 이제 수저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가지런히 정돈해서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밥뚜껑이 닫혀 있는 거는 또 열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립이라고 해서 차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일어서서 뒤로 돌아서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빤히 쳐다보면은 좀 민망하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뒤돌아 서 있는 거예요. 자, 시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2번 절을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 절차가 끝나는 건데 어떤 집들은 여기 이제 어머니가 또는 뭐 동생이 또는 둘째가 이렇게 다시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초헌과 같은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신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철상, 상을 치우고요. 음복,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자리를 정리하고요. 이제 우더른께 세배 인사를 드려야죠. 자, 어린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아주 들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덕담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는 공부 잘해야지. 올해는 뭐 대학교 가야지. 올해는 시집 가야지. 이렇게 세배를 한 사람에게 우더른이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덕담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집안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이렇게 세배를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올해는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세뱃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었죠.
자, 그러니 뭐 물론 요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뱃돈을 주지만 어른들이 세뱃돈 안 준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놓고 막 세뱃돈 안 줘요 막 이러는 거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날 차례상 차림, 차례 지내는 법, 그 다음에 세배까지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가가례라고 해서 집안마다 지방마다 각기 차례 지내는 방법이나 제사 지내는 방법, 차례와 제사에 관한 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집의 차례나 제사를 가지고 저 집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저걸 어디다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결례가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차림이나 차례 지내는 방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정성이 되겠죠.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지내고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새해의 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이민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초등쌤 매플다솜이었습니다. 안녕.